화물 운송 중 사고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화물스토리가 화물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저희가 화물차 관련으로 해서 어떤 법률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직접 고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받아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화물차 영업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개인 화물 차량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 운송회사에 소속돼서 직원으로 일하는 방식, 그리고 개인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운송회사에 지입을 해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입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입제란 그 화물차 소유자가 그 운송회사에 명의로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지만 운송회사에 소속돼서 영업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입차주는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입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입증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입증이 되려면 일단은 운송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리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입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혹시 많은 경우 수정 요구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입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수정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모든 손해를 떠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일방적으로 그 운송회사의 책임을 없게 하고 그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넘기는 그런 형태의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물차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일반 승용차와 법적 책임이 혹시 다를까요? 기본적으로는 화물차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고 대신 이제 화물차의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중상해나 사망 사고가 있으면은 입건돼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그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혹시 형사 사건으로 진행이 바로 되나요? 네, 형사 사건으로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상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상해나 사망 사고 또 12대 중과실이라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직후 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치가 혹시 뭘까요? 일단 119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나 보험사 또는 뭐 법률 대리인한테 연락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맙소사. 대인 사고의 경우 운전자 보험 가입이 도움이 될까요? 운전자 보험은 그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지만 중상해나 사망 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2대 중과실, 그러니까 신호 위반, 뭐 중앙선 침범 이런 경우에는 그 입건이 되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는 그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보통 그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당사자끼리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사고가 나게 되면은 면허 정지나 혹시 취소가 될까요? 네, 인명 피해가 있으면 그 형사처벌 이외에 다시 또 그 행정처벌로 취소나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고가 근무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개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겠지만 만약에 운송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라 그런다면 운송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화물차가 다른 차량이나 이제
이제 시설물 같은 거를 파손한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이 조금 문제가 생기나요? 네, 일반적으로 대물 사고는 민사 책임만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그 운전 중에 고의로 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형사 책임으로 변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가드레일이나 신호등 같은 그 도로 시설물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파손하면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 가해자가 밝혀지게 되면 도로관리청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 가액은 뭐 생각보다 비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아니라 운송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누구 책임일까요? 운전자 본인의 책임이 먼저 크겠죠. 예, 그런데 뭐 그 회사가 이제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회사의 보험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누가 중요한 책임을 더 지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대물 사고의 경우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수리 보험도 될까요?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화물차의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운전자에 따라서는 그 자차 보험을 이제 공제식으로 운영하는 데서 뭐 들어서 해결한다는 그 말도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이제 운전자가 적재나 결박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뭐 좀 약간 중대한 그 행위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운전자가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 있지만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한번 다뤄봤는데 저는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슈들로 이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